기존 노선 고등학교들 중에서 정무위원회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안녕하세요. 뉴스핀 박서영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이곳은 바로 도봉산역 인근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주인공을 제가 이곳에서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저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저기쯤 오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제가 오늘 모신 분은 서울 도봉구 의뢰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봉에 온 걸 환영합니다. 도봉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입니다. 의원님이랑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도봉구 근처에 있는 곳곳을 돌아다녀 볼 예정인데요. 걸으면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봉산입니다. GTX가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봉 구간을 이제 지하화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 이게 아직 삽을 못 두고 있는 거 맞아요, 의원님? 이 광역철도는 대부분이 지하 한 50m 이하의 90km 정도의 속도로 빨리 가자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만들기는 GTX인데 네. 본래부터 도봉 구간이 지하로 예상이 됐었어요. 서울의 모든 GTX 구간은 지하예요. 민간 사업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담당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도 탈 것처럼 잘못 고시를 했고 그 고시한 것 따라 민간 사업자들이 지상으로 하겠다라고 응모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그러한 고시 과정이 잘못됐다. 한 3년째 지금 뭔가 조금 사업이 아직 더디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0년 말에 그게 RFP가 고시되고 네. 그 다음에 21년 상반기에 네. 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뒤늦게 발견돼서 2021년 가을부터 네.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문제제기했고 작년 1년 내에 문제제기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원했는데 공통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는 원하는 대로 해라. 원래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네. 나온 결과가 지하로 돼 있었고 KDI에서도 네. 검토할 때도 지하로 알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장난쳤는지 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은 수사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사까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뭐 다른 물증이 이제 명료하지 그쵸. 않기 네네네.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 청구만 하고 빨리 원상해 보게라라고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의원님. 앞으로 향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올해 안에 GTX C노선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GTX C노선을 시행하려면은 네. 실시 협약, 네.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실시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마아파트와 도봉 구간에 대해서만 그냥 논란이 있었고 음마아파트 부분은 나름 어떤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네. 도봉 구간도 대북 가닥이 잡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부질없는 논쟁 그만하고 정리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분들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도봉 구간이고 1호선 구간인데 네. 이게 1호선 구간을 시속 90으로 하게 되면 네. 1호선의 기존 노선 20-30km로 가는 것과 간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횟수가 있어요. 네. 90몇 회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은 다른 1호선이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혼선이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하나가 뭐 멈춰야 되고 열차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간섭 이슈가 있고 두 번째 아파트 바로 여기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있겠지. 소음 문제도 있고 서울 지역 모든 지역은 GTX A, B, C가 다 지하로 돼 있는데 왜 그렇죠. 도봉 구간만 지상으로 누가 장난쳤냐 이런 데 대한 이 주민들의 네. 참 항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아주 강한 네. 이 항의 내지 문제지가 있는 겁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사실 GTX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설명 듣고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의원님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또 한번 가보실게요. 가시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 여기 도봉산 쪽은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예.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 내렸는데 오늘이 좀 날씨가 미세먼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지금 미세먼지 좀 있는 거죠. 있는데도 저는 동작 값 살아요, 의원님.
국회 근처. 그래도 국회는 한강이 있어서 그쵸.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나은 편. 근데 그래도 여기 딱 내리니까 분위기부터도 다르고 너무 좀 좋았어요. 오랜만에 어디 이렇게 좀 놀러 나온 느낌? 뭐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리자마자 뷰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약간 웅장한 느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건가 봐요, 의원님. 여기 있습니다. 도봉고등학교. 예, 여가 이쁩니다. 아, 여기가 그 정문 저쪽에 입구가 하나 또 있는데요. 작은 입구가. 연문이네요. 네. 예, 그 여가 제일 정문으로서 여기 들랑달랑하죠. 학생들 있고 여기 뒤에가 건물들이 아까 한 두 겹으로 돼 있는데 네. 대략 좀 이 건물 자체는 잘 만들어 놓은 건물이라 네, 커요. 예, 고등학교들 중에서 시설이 참 좋은 학교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도봉고등학교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니, 웬 학교를 가 있지 하시겠지만 이곳은요,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학내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를 결정한 학교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사실이 저는 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의원님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20년 전에 도봉구의 수건 사업은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도봉구에 고등학교 3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 20년, 약 25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이 이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도봉고와 인접 도봉고의 이제 통합이 결정되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노후화된 학교도 아니고요, 사실. 그리고 여기는 서울 시내인데 지금 2000년 초반 좀 지나면서 보통 출생아가 46만 명 뭐 전후였다가 네. 지금 약 15년, 16년 지나면서 작년에가 26만 명 전후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고 네. 그게 도봉고는 이제 먼저 개별 학교로서는 좀 상황이 나온 거죠. 2022년에 이제 입학한 초등학생 수가 39만 명 가량이었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2027년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 수는 33만 명.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거의 6만 명 이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국회에서도 이제 저출생 고령화에 관한 특위가 만들어져서 리포트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네. 즉 앞으로의 20, 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각 이 시간이 흐를수록 네.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걸 전제로 한 각 분야별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에서 유치원의 감소, 어린이집 감소 또는 군대 규모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비용의 문제 또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다 고민해야 될 새로운 변화, 적응이 필요한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이제 폐교 소식을 좀 같이 담아보고자 오긴 했는데 와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상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가 좀 같이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사회적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의원님 그러면 다음 또 장소로 이동해 주실까요? 한번 이동해 보시죠.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